강현국 시인이 전해드리는 고요의 남쪽 편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송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모기사슬 강현국. 길은 때때로 덤불숲에 흘러들어 몸을 숨기고, 길은 때때로 벼랑 끝에 이르러 출렁이는 바다와 마음을 섞는다. 라고 쓴 날로부터 3년. 흔적 없는 몸 무거지고 마음 가무없이 출렁거릴 뿐. 때때로 길은 구천동 깊은 고를 밀어올리고, 때때로 길은 하늘을 찌르는 가지 끝에서 눈부신 눈송이로 자지러진다. 라고 쓴 날로부터 다시 3년. 둥근 숲의 포만과 성정바다 흙이로부터, 유혹과 광기의 식탁으로부터 나는 때때로 입맛을 잃는다. 라고 쓴 다음 날 몸과 마음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군화끈을 묶고 군화끈을 푸는 시간에 식성이 잘 보인다. 때때로에 의해 무장을 해제당한 그 길의 끝, 그 길의 부재가 제 뱃속에 병사들의 총과 칼을 들여놓는다.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과 독창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체험이 가치 있는 체험입니다. 보편성은 있다 하더라도 독창성이 없다면 그것은 뻔한 이야기일 것이고 뻔한 체험일 것이고, 또 독창성은 있을 때 보편성이 전무하다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 될 터입니다. 또 문학이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라고 그럴 때, 문학적인 기록은 일반적인 과학적인 학문적인 기록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형상화하는 것이죠. 형상화한다는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이 개념이나 관념 같은 것을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미지화한다는 뜻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시를 쓸 때 도를 보지 말고, 도를 말하지 말고 물결을 보라, 물결을 이야기하라, 물결을 통해서 그 던진 돌멩이를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not stone, but wave. 그러니까 스톤, 이 돌이 개념이라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웨이브 물결이 바로 형상화된 이미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The stone but wave.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문학적인 표현의 문학적인 기록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아주 미세한 것, 섬세한 것은 영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기호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일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그 중국의 고사입니다만은 어느 황제가 그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궁중화가를 꿈꾸는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화제를 냈는데, 그 화제가 이 험한 산, 장, 감춘다, 고사, 이 낡은 오래된 절, 그 험산, 장, 고사, 이런 화제를 내렸답니다. 험한 산 속에 작은 암자가 감추어져 있다. 이걸 한번 그려보라는 이야기였죠.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리지 않고 그려야 완벽하게 감춘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숨은 그림 찾기 식의 험한 산을 그리고 작은 암자를 이렇게 점처럼 찍어놓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찾아지게 되죠. 발견되게 되죠. 완벽하게 감춘 게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장원으로 선발된 작품은 산을 그리고 산속으로 접어든 오솔길을 그리고 그 오솔길에 아주 늙은 스님이 물지개를 치고 산속으로 접어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물지개를 치고 산속 오솔길로 접어들고 있었다면 분명히 무슨 소풍이나 피크닉 가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 암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위해서 물을 지고 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의 물지개를 통해서 산속에 있는 암자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완벽하게 감추었죠. 암자를 그리지 않고 암자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 산속에 암자가 있는 것처럼 그려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을 따라서, 스님의 물지개를 따라서 오솔길을 접어들어 그 오래된 암자가 있는 그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엿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문학이 주는 이 미적인 즐거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의 세계이니까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것, 그 우회적인 표현이 주는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시골 마을에서 어느 캄캄한 여름밤에 혼자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숨 막히는 정막,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어로 드러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숨 막히는 정막, 그 정막한 순간에 제 심정, 제 느낌, 이런 것을 저는 반고호의 그 삶이 투영된 그 그림,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고호의 그림, 그것을 통해서, 또 반고의 그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제가 느꼈던 시골 밤의 숨막히는 정막,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썼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 고요가 벌떡 일어나 한 고요의 따귀를 때리듯 이별은 그렇게 맨발로 오고 이별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낱말들의 귀를 자르고 외눈박이 외로움의 왼쪽 가슴에 방아쇠를 당길 듯 까마귀 나는 밀반 넘어 솟구치는 캄캄한 사이프러스 거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런 시입니다. Not stone, but wave. 돌을 말하지 말고 물결을 말하라. 물결을 통해서 돌을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우회적인 표현. 이게 문학적인 기록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죠.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 이 동영상 작업 한 2-3시간 걸려요. 인코딩 시간까지. 근데 이 작업도 어쩌면 이 책 속에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세계를 영상으로, 이미지로 드러내는,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이라면 이 또한 문학적인 기록의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제가 자꾸 유튜브를 뒤늦게 하면서 왜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자기 질문, 자의식 이런 것이 간혹 들곤 합니다.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